사실 햄릿이라는 작품이 고전이고 굉장히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한 게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고전을 다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작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각색이라는 건데요. 어떤 매체에서 다른 매체, 다른 예술 형식이나 장르로 옮기는 것을 각색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화한다거나 뭐 영화를 뮤지컬로 바꾼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각색이라고 하고요. 이제 각색을 찾다 보면 여러분 윤색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실을 어떤 본래의 내용보다 좀 과장되게 꾸미거나 미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시학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를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정서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윤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그 햄릿과 관련해서도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재해석은 말 그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다라는 거죠. 작품 전체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재해석을 해야 여기 있는 재창조나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다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재창조라는 거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또 많이 쓰이는 우리가 리메이크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수정은 가하지만 중요한 건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번역극과 번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번역은 말 그대로 외국의 희곡을 그대로 자기 나라의 말로 바꾸어 공연하는 것이고요. 번안은 외국의 희곡을 원안으로 하지만 그쵸? 풍속, 인명 이런 지명 따위를 자기 나라에 맞게 고쳐서 공연하는 것을 번안극이라고 한다. 직역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을 할 건데, 무엇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제 콘텐츠의 소재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 전통에서의 어떤 공연의 소재를 찾는 방식. 그래서 지난 첫 시간 때 고대의 탈놀이부터 꼭두각시놀이, 유랑광대놀이, 판소리 등은 이제 현재까지 과거부터 오랫동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양식이고 이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로서 어떤 설화, 전설, 영웅, 종교, 지역의 인물, 뭐 이야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러한 소재들은 그쵸? 전 세계적으로 자기 민족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제일 활용을 잘하는 분야가 이제 게임 분야잖아요. 그쵸?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아마 영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대별로의 영웅이 있잖아요. 국가를 세운, 그쵸? 우린 주몽,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했던 드라마였고요. 그다음에 이성계, 뭐 세종대왕에서 국가를 세웠던 혹은 이제 전쟁 영웅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야별로, 그쵸? 전쟁이 있다면 어떤 다른, 그래서 뮤지컬 영웅은 이제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이 뮤지컬이 굉장히 성공했었고요. 영웅만 있는 게 아니라 연극 나는 너다라는 작품도 있었고 사실 이 외에도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 사실 많고요. 그 다음에 화제성을 가지고 있거나 드라마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들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죠. 장희빈이 영웅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화제성이나 드라마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장희빈이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특히 어떤 시기를 맞아서 100주년, 뭐 200주년, 뭐 50주년 이런 기념을 하면서 사건이 다시 탄생하기도 하고요. 5.18 민주화가 이제 100년이 되면서 어떤 연극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그쵸? 어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돼서도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화는 이제 뭐 창세 신화, 건국 신화, 영웅 신화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게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신화이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설화, 민담, 전설. 사실은 이게 다 민담이나 신화와 전설 등을 총괄해서 이제 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설화나 그쵸? 설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전 소설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 구운몽은 17세기에 지어진 애정 소설의 이제 선구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전 소설을 이제 그쵸? 다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진들은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대표적인 설화였던 이제 연호랑과 새오녀를 소재로 무용을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는 윤동주 시인을 가지고 저 작품을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기말에 나는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선정할 때 제가 원작이 반드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찾으실 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신화란 인류의 원초적 사유를 구술한 이야기다라는 건데요. 아주 오래전 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들이 우주라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공동체나 어떤 사회 제도 등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발생하고 창조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신화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엘리아데라는 분은 신화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최초의 해명이자 신성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조세 캠벨이라는 분은 신화는 삶의 경험담이자 인간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어떤 이야기다. 충분히 공감 가시죠? 그 다음에 비얼레이는 신화는 이제 과학의 시초이며 종교와 철학의 본체이자 역사 이전의 역사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신화는 이제 정의는 다 다르지만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경우이건 고대인들의 상상과 생활 예지가 만들어낸 이 신화는 집단적으로 기억해서 이제 전승, 전통이 어떤 조건이 되는 구술 문화에 속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어떤 전승되는 과정에서 시대마다의 사상 당연히 변화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재구성이나 재해석이 돼서 실제로 이제 동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쵸 시대에서도 누구에게나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신화가 콘텐츠의 소재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신화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화는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과 문화권에 따른 지역성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신화들은 이제 해당 문화권의 사회생활과 문화의 토대로서 각 민족의 어떤 고유한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보유하면서도 다른 민족의 다른 지역의 어떤 민족 신화들과
상징 체계나 혹은 일부 어떤 상당 부분을 공유하기도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로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하고 우리 동아시아의 치유 천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인간에게 몰래 이제 불을 훔쳐다 갖다 줘서 인간이 사실 이제 불을 얻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평생이란다. 계속 죽어서 독수리에게 쪼아 먹히는데 그게 밤새도록 재생이 돼가지고 다음날 또 쪼아 먹히고 또 재생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벌 속에 있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의 치유천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치유천왕은 이제 환인이 다스리던 어떤 황국의 들을 이어 환웅천왕이 이제 건국했다고 하는 배달국의 14대 천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당국에 의하면 이제 BC, 그러니까 기원전 약 2707년에 즉위해가지고 109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은 자오지 환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환당국이 삼성기 편에 의하면 신처럼 용맹이 뛰어났고 이제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하고 큰 안개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다스렸다고 이제 전해져요. 그래서 광석을 캐서 철을 주조하는 어떤 병기 제작술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치유 천왕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전해 내려져 오는데요. 이제 치유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레나 비를 크게 만들어 산이나 강을 바꾼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또 중국 역사로 가면 이들은 또 다르게 자기네들 이제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 민족사라는 이제 책에 의하면 4000년 전 현재의 어떤 호북성 그 위쪽에 있는 묘족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한족이 들어오면서 차츰 이들이랑 접촉하게 되었고 이 민족의 나라 이름은 고구려에서 고를 뺀 이제 구려인데 군주는 치우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이제 사기에서 당나라의 장수철이 어떤 주해한 책에는 구려의 군주는 치우다라고 하면서 현재 중국이 자신들의 어쨌든 조상으로 치유천왕을 모시고 있고 저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쳐보니까 중국의 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것들은 좀 뒤에 더 살펴보고요. 어쨌든 패권 전쟁이라던가 반체제 시인을 대표하고 있고 불을 쟁탈한다거나 두 신이 둘 다 불굴의 저항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신화는 이제 문화적인 원형으로서 이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서양 예술가들에게 이제 새로운 창작 소재로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